잠시 전에 끝난 9월 18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요. 다우지수가 0.13% 상승, 나스닥이 0.11% 하락, S&P 500이 0.03% 상승, 즉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일부에서 전문가들이 영국 브렉시트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됐고 상원까지 통과됐기 때문에 1월 31일로 연기됐다. 즉 노딜 브렉시트의 어떠한 우려감이 일단은 해소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 있을 텐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뭘 조심해야 된다는 거냐면 물론 어찌 보면 정말 열심히 하는 전문가분들이 계세요. 예, 저는 압니다. 저는 증권사를 4군데 옮겨 다녔어요. 이렇게 옮겨 다니는 사람들 별로 많지 않습니다. 물론 증권사를 자주 옮겨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누구냐면 정식 증권회사 직원이라기보다는 투자 상담사라는 어떤 프리랜서 개념으로 회사와 계약하기보다는 어쩌면 지점과의 계약을 통해서 나 투자 상담사인데 자리 좀 이렇게 좀 제공해 주세요. 그래서 증권사 지점에다가 이제 방 하나 주어주고 뭐 기본급이나 이런 건 아예 없고 그냥 방 주어주고 대신에 이제 그 투자 상담사가 고객을 유치하거나 매매하는 거는 그 지점 실적이 될 수 있는 그게 이제 어찌 보면 프리랜서 스타일의 투자 상담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여러 증권사 수없이 옮겨 다닐 수 있죠. 근데 저처럼 증권회사 인사팀을 통해서 정식으로 입사를 한 직원이 이렇게까지 4군데씩이나 증권사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저는 제 사주에 역마살이 장렬해서 뭐 그렇다고 합니다만 거기에다가 저는 한경화호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증권경제방송에 다 출연해 봤어요. 이 정도 되면요. 또 거기다가 제가 뭐 우아하게 앉아가지고 삼성전자 현대차 매매한 게 아니라 작전하고 세력하고 펀드 매니저들 모시고 룸사롱 가서 부수 추면서 술 먹고 이런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이 제가 알기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의 어떤 경력이 되면요. 이 바닥은 뭐 증시가 앞으로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그런 증시와는 상관없이 최소한 대한민국 증권 바닥은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저도 말을 잘하죠. 예, 저도 맘만 먹으면 제주도 팔아먹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저도 만약에 사기꾼 기질을 갖고 있다는 가정하에 꾼을 알아본다고 어떤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들, 뭐 시황 설명이라든가, 뭐 방송 같은 걸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줄줄줄줄 마치 그 드라마 대본 외워서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뭔가를 고민하고 연구해서 하는 얘기인지 금방 알아냅니다. 근데 물론 증권 전문가들이요. 종목을 찾기 위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시황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종목만 매매하면 됐지. 시황이 뭐가 중요해. 그런데 회원들한테 아침에 종목을 추천하기 전에 혹은 방송에 출연하면 당장 앵커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미국 시황 어떻습니까? 거기다가 요즘 대한민국 경제방송은 약간 증권방송이라기보단 글로벌 경제방송.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경제방송은 블룸버그가 롤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멋있어 보이게 종목만 찾는 증권 전문가한테 영국 문제 물어보는 거죠. 환장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물어볼 걸 대비해서 대충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 공부 내용이 뭐예요? 영국 문제는요, 예. 지난번에 의회에서 1월 31일까지 연기하는 법안 통과했습니다. 영국의 불확실성 일단 해소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최소한 돈다방 미스터리 청취자분들은 전문가들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저 전문가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영국 문제를 그냥 봤구나. 뭐 종목을 잘 보나 보지 뭐 이렇게라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분명히 이제 아마 어떤 전문가로 추정되는 분께서 또 저를 또 예, 저한테 뭐라고 하는 예, 너는 뭐 이렇게 잘났냐 뭐 이런 글이 또 올라올 것 같은데 예, 상관없습니다. 예, 하실려면 하세요. 자,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는데요. 시장 예상대로 25bp 인하했고요. 현재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1.75에서 2%까지 내려왔습니다. 10명 중에 7명이 금리 인하에 찬성을 했고요. 3명이 25bp 금리 인하에 반대를 했는데, 그러면 그 금리 인하 반대가 뭐 금리 동결이냐 이게 아니라 3명의 반대한 그 위원들을 봤더니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와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는 금리를 동결을 원했고 뼛속까지 비둘기파인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25bp 인하로 만족하지 않고 50bp 인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했습니다. 자, FOMC에서는요, 이번에 금리를 인하하면서 기존에 미국의 GDP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이었었는데 0.1 상향 조정해서 2.2%로 다시 책정합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경기 확장세 유지를 위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란 문제로 넘어가 보면은요, 일단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튼을 경질하고 존 볼튼의 뒤를 이을 오브라이언 국무부 인질 문제 담당 대통령 특사를 새롭게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으로 임명을 했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브라이언은 훌륭히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협상가다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옐런 의장을 제끼고 의장 자리에 앉힐 때 이런 식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추켜 세웠었죠. 예. 과연 오브라이언과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얼만큼 또 잘 호흡을 맞출지는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트위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금방 재무부 장관에게 이란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그 지시한 장관이 재무부 장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로 이란을 조지겠다는 얘기구나 라는 추측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질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15일 날 우리는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장전되어 있다라고 했다가 16일 날 이란과 전쟁 원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대신 유엔 총회에서 이란 대통령 만날 생각은 없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의견을 좀 수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자, 사우디에서는요. 지난번 사우디에서 공습당했을 때 사용됐던 무기의 파편을 공개하면서 봐라 이거 무기를 봤더니 메이드 인 이란이네. 자, 이거를 보면 이란이 공격의 배후에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하나 무기가 이란제라고 그걸 어떻게 이란이라고 할 수 있냐? 진짜 예멘이 이란에서 무기를 수입해서 할 수 있잖아. 이랬을 때 사우디가 또 뭘 공개했냐면 감시 카메라 동영상을 공개해서 봐라 저 무인 드론기가 북쪽에서 이렇게 시작했네. 북쪽에서 날아왔네. 저거는 이란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도 사우디를 방문해서 이란을 지목하면서 사실상 이번에 이란이 이렇게 사우디를 공격한 것은 전쟁 행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란은 전면 부인하고 나섰죠. 이란 대통령 안보 보좌관은 사우디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사일과 무인기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어디서 발사됐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을 증명했다. 뭐 이런 겁니다. 야, 메이드 인 이란 보여주든 그거 카메라 동영상 보여준 게 그게 뭐 진짜 증거가 되냐? 속된 말로 조작할 수 있잖아. 뭐 이런 개념이겠죠. 자, 그리고 사우디 방어 시스템이 왜 뚫렸는지도 설명하지 못했다. 이거 자칫 해석하면 사우디 혹은 미국이
자작극 혹은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자, 예멘 반군은 공격 뒤,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한 다음에 미국이 공개한 사우디 석유시설 위성사진은 피해를 최소화시켜서 보이도록 조작한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사우디 아람코에서 9월 달 안에 다 정유시설 다 복구할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야. 오래 걸릴 거야. 우리가 공격했을 때 그렇게 9월 달 안에 쉽게 그렇게 복구될 수 있게끔 그렇게 쉽게 공격한 게 아니야. 그런데 쟤네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화면까지 조작해가지고 별거 아닌 것처럼 지금 폄하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자,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와 두바이에도 여러 표적을 확보했으며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멘 반군인지 아니면 예멘 반군의 뒤를 돕는 이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는 계속 이렇게 도발할 거야 라면서 긴장감을 유지시켰습니다. 자,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는데요. 우선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블랙스톤이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장 기대만큼 대규모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블랙스톤은 미국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얘네들의 시나리오를 보면은요, 9월달 FOMC에서 25bp 금리 인하 할 거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단순히 그래 9월달에 연준이 25bp 금리 인하하면 너무 좋을 거야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소한 올해 안에 한 100bp 정도는 인하해야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7월달, 9월달, 10월달, 12월달 이렇게 올해 4번의 금리 결정 회의가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100bp 인하 필요성이 일부 증시에 반영됐다라고 했으니까 7월 달에 25, 9월 달에 25, 10월 달에 25, 12월 달에 25 이렇게 하면은 100bp죠. 그러니까 이렇게 즉 증시는 매번 열리는 FOMC에서 25bp씩 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이 있어. 이런 것들이 이미 반영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블랙스톤은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열리는 연준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또 한 번 더 인하할 것 같기는 한데 블랙스톤의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연준은 10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 같다. 따라서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 일명 올해 안에 100bp 인하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연준이 10월 달에 금리를 동결해버리면 주식시장은 실망할 것이다. 그 실망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냐면 2019년 말 S&P 기준으로 2875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블랙스톤은요. 그러니까 9월 18일 수요일 날 S&P가 3006포인트였으니까 2875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 제시했고요. 특히 4분기 중에 낙폭이 크게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블랙스톤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지만 10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 같지 않고 따라서 증시는 금리 또 하겠지, 인하 또 하겠지라고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증시를 하락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CME 그룹에서 근시일 동안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자, 내년도 대통령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인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이 비슷한 거는 중국을 압박해야 된다. 중국에다가 강경해야 된다. 뭐 이런 거겠죠. 민주당은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요구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화당은 민주당이 중국을 압박해야 된다는 것 이상으로 더 강경해야 된다는 걸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즉 그 얘기는
약간 강도의 차이일 뿐이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계속 중국을 압박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랑 합의를 해버리면 민주당이나 공화당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처럼 비응신 저거 야, 너 그거밖에 못했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는 일이 생길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중국과 합의를 해주지 못할 거라는 거죠. 자, 이걸 누가 알고 있을까요? 이거를 트럼프가 알고 있겠죠. 근데 제가 앞서도 뭐 이런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미쓰리 뭐 힘들지만 시장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요. 지금 이 글로벌 유동성은요. 트럼프 대통령 한 명의 인간으로 이게 컨트롤되기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떠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자,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을 압박하고 싶습니다. 예. 어찌 보면 그게 공동의 목표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계속 압박한다면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서도 트럼프를 깔 명분이 없어요. 공화당도 마찬가지죠. 근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합의를 해버리면 민주당과 공화당은 야, 너 뭐 했냐? 이렇게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한테 화살을 쏠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분쟁을 끌어야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거를 끄는 과정 중에서 중국과 무역 분쟁을 하면서 이제는 부메랑이 돼서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 표박부터 시작해서 재선까지 힘들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지금 막 전개된다니까요. 당장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우려감으로 지금 각국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기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미국 소비재 시장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제품에다가 관세까지 부과하면서 결국 그 모든 부담은 미국 국민들한테 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단순히 국민들뿐만 아니라 어떤 무역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중국이 콩을 안 사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표밭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하면서 중국만 힘든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같이 힘들어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감당하기가 좀 어려워진 거죠. 제가 앞서서 돈 있는 사람들은 과연 지금 돈을 풀까요? 아니면 돈을 줄까요? 아까 그 주택 착공 실적이 전월 대비 8월달 주택 착공이 12점 몇 프로가 증가됐다. 앞으로 신규 주택 판매라든가 기존 주택 판매 아마 증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하니까 그래 이참에 대출받아서 집 좀 사자. 이건 뭐예요? 어설픈 부자들이, 어설프게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금리 인하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대출받지 않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현금으로 때려 부어서 집 살 수 있는데 그게 금리 인하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은 금리 인하 인상에 뭐 집을 사고 말고 자시고 하지 않죠. 근데 참 무서운 건 제가 그동안 이 바닥에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계좌로 돈을 받아서 매매도 해본 사람이고 네. 그런 과정을 겪다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그 약간 여러분 좀 불안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냄새를 누가 가장 심하게 맡냐면 돈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맡습니다. 그래서 야, 이 돈 버는 사람들은 진짜 돈 냄새를 맡는다고 하는 것처럼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그러니까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다는 건 뭐냐면 어디가 돈이 될지라는 것도 맞지만 좀 걱정스럽네? 라는 냄새도 금방 맡는다는 거죠. 그게 조금 위기의식이 느껴지면 있는 사람들은 돈줄을 땡겨요. 조금 더 있으면 내가 더 벌 수 있는데 괜히 리스크 안고 가고 싶지 않아. 일단 회수하자. 회수한 다음에 다음에 또 하지 뭐.
이런 생각을 그 사람들은 유연성 있게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리스크가 생기면, 어떠한 걱정거리가 생기면 그 사람들은 귀신처럼 돈줄을 줍니다. 제가 지금 각 나라가 ECB든 미국이든 뭐 유럽이든 뭐 일본이든 중국이든 막 돈을 풀고 있지만 이게 미쓰리 생각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2008년도의 금융위기는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주는 개념이라면 지금의 경기 부양은 매일 스테이크 먹는데 집안 재정이 예전 같지 않아서 더 이상 매일 스테이크를 먹을 수 없을 것 같아. 아니야, 내 새끼 매일 스테이크 먹여야지. 무슨 소리야. 야, 대출이라도 받아. 약간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 부양에 빠져 있는 건 뭐냐면 절박함이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절박함이 빠져 있는 데다가 사람들은 경제가 좀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여기저기서 돈을 푼다고 하니까 가장 먼저 지갑을 열기 시작하고 막 집을 사려고 듭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을 걱정하고 있잖아요. 자, 제가 오늘 제목을 월가에서 어떤 리스크 요인이 하나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월가 내에서 금융회사들끼리 하루짜리 금리, 그러니까 금융회사끼리 주고받는 하루짜리 금리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오버나이트 금리라고 하는데 그 오버나이트 금리가요. 9월 16일 기준으로 연 6%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이 오버나이트 금리는요. 원래는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냐면 연준의 기준금리 수준. 뭐 한 2에서 2.25 정도? 만약에 이 오버나이트 금리가 연준의 금리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건 언제냐면 대형 사고가 터졌을 때. 즉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같을 때. 그럴 때 이 하루짜리 오버나이트 금리가 막 변동을 보이고 막 치솟고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16일 날 오버나이트 금리가 연 6%를 차지했는데요. 17일 날 오버나이트 금리가 이 채권 시장이 개장되자마자 5% 수준에서 시작을 하더니 10분 만에 10%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연준이 이거 안 되겠다. 단기 자금 시장에 문제가 생기겠다라고 생각해서 연준이 단기 자금 시장에 531억 5천만 달러, 약 63조 2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게요, 2008년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오버나이트 금리가 치솟을까? 이거는 있지. 원래 9월 16일 날 미국의 3분기 기업들이 법인세를 분납하는 마감일이야. 즉, 기업들이 법인세 내기 위해서 단기 자금을 땡기기 위해서 시장에 자금이 없어져서 그랬어. 두 번째, 미국 정부의 대규모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는 바람에 시중에 자금이 고갈돼서 그래. 자, 세 번째, 연준이 2014년 말까지 2015년 10월 달까지 계속 초저금리를 유지하다가 2015년부터 이제 금리를 인상하고 작년에 4번의 금리를 인상하고 그러면서 즉 연준이 금리 인상과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면서 자금을 회수해서 시장에 자금이 없어져서 그래. 그리고 네 번째, 은행들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강력한 그 규제, 스트레스 테스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에 자금이 공급되는 게 좀 까다로워져서 그래. 다섯 번째, FOMC에서, 즉 FED에서 통화 관리를 실패해서 그래. 안이하게 대응해서 그래. 이렇게 5가지 요인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얘기도 있죠. 이거 지금 이렇게 오버나이트 금리가 치솟는 거는
그냥 이건 금융 시스템, 즉 2008년도 뭐 리먼 사태 이런 것 때문에 벌어지는 게 아니야. 그냥 일시적인 거고 그냥 별거 아니야 라고 치부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미쓰리 생각이 좀 달라요.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그러니까 이 오버나잇 금리가 치솟는 얘기는 오늘 처음 해드리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법인세 분납 마감일인데 기업들이 자금이 없어서 오버나잇 자금을 땡겨서 쓰느라고 돈이 없다. 뭐 이래저래 얘기를 좀 풀어 나가자면. 아니, 경제가 지금 나쁘지 않다면서요. 돈이 어디 갔을까요? 돈이 없어요. 독에다가 계속 물을 붓고 있는데 그 독에 물이 차지질 않아요. 이상하죠? 분명히 이 오버나잇 금리가 이렇게 치솟고 이게 우려스러워서 연준이 자금을 풀었을 때, 이렇게 오버나잇 금리가 치솟을 때는 대형 사고가 터졌을 때고요. 그리고 그게 겁나서 연준이 돈을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버나잇 금리가 미국의 어떤 금융 시스템이 뭐 붕괴돼서 그러니까 리먼 사태가 저는 또다시 재발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유럽이든 중국이든 뭐 어디든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지금 돈줄이 막히고 있는 겁니다. 돈줄이 막히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을 쓰기 위해서 돈을 더 푼다. 돈이 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면 돈을 푸는 족족이 회수가 된다니까요. 참 이거 정말 제가 어떻게 뭐 보여드릴 수도 없고 저는 그 경험을 2008년도에 해봤어요. 야 미쓰리, 네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거랑 지금 이거랑 뭐가 다르니? 뭐가 똑같니?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돈이라는 녀석은 저는 다를 게 없어요. 그냥 규모의 사이즈인 거지. 저는 지금 전개되는 상황을 2008년도에 제가 온몸으로 겪었다니까요. 2008년도에요. 분명히 막 돈이 투자 금액이 막 더 들어와요. 근데 저는 투자금 때문에 막 쩔쩔맵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게 돈은 더 투입되지만 돈은 모이지 않고 계속 빠져나가고, 전 지금 투자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월급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 지금 시장에서 돈을 풀잖아요. 그 돈이 어디론가 없어진다니까요. 돈줄이 막혀요. 지금 어딘가 돈줄이 막히고 있어요. 저는 월가에서, 글쎄 저에게는 약간 트라우마가 뭐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뭐 저는 제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최소한 저는 2010년도 유럽발 금융위기가 열리기 직전에 월가에서부터 분명히 유럽에 무슨 일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 우리나라에서 그 얘기를 해주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글쎄요, 이 지금 월가에서 오버나잇 금리가 이렇게 2008년도 금융위기 때처럼 치솟고 있고 연준이 돈을 풀었다.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염려할까요? 저는 별로 염려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알고 있는 전문가들도 지금 뭐 돈 푸는데 괜찮아질 거야. 시스템이 붕괴되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그동안 연준이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돈을 풀 거여서 이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거야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전저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오버나잇 금리가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뭐 법인세 분납 납입 연명할 작년에는 법인세 인하 안 했습니까? 법인세 분납 안 했습니까? 왜 꼭 굳이 지금 와서? 저는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 미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리지만 지금 돈을 푸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줄이 막히고 있어요. 돈이 풀리는데 돈이 손에 안 쥐어져요. 돈은 풀린다고 하는데
누가 저에게 투자금을 입금을 하는데 그 투자금이 제 손에 잡히질 않아요. 남이 봤을 때 돈은 되게 풍족해 보이는데 저는 망해가고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땐 아무 문제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이미 어딘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버나잇 금리,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들이 주식 보고 계시다가 좋은 종목 있으면 사실 거고요. 뭐 하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최소한 이런 것쯤은 알고 들어가자는 거죠. 예. 아이 좋을 거야. 그냥 사람들 다 좋고 세상은 아름답고 사람들 다 착하고 예. 그렇게 살던 미쓰리가 진짜 인생을 한번 골로 한번 가본 다음에 엄청난 교훈을 얻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뭔 소리야 미쓰리 이제 손만 닿으면 2100이고 금방 2100 갈 거야. 기간이 사주잖아. 뭐 환율도 적정하고 뭐가 문제야. 트럼프가 중국이랑 합의한다고 하고 이란이랑도 전쟁 안 한다고 하고 뭐가 문제야. 괜찮아. 문제 없을 거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지금 조심해서 나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오늘 저는 어찌 보면 새로운 전조 현상. 저 이거 오버나잇 금리 요거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지금 2008년도 이후에 처음 발생된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항상 리스크를 생각하면서 투자에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9월 20일 금요일 날 목요일 날 뉴욕 주식시장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지. 제가 10월 달부터 할까 이번 주부터 할까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는 미쓰리는 이제 9월 30일 기준으로 올해를 보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약간 워밍업으로 이제 제가 요즘에 이것저것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 저도 이제 주 5일 근무로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방송을 하고 토요일 방송과 일요일 방송은 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요일 주식시장은 월요일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도록 좀 방송을 못 들어서 서운해 하실 수 있는데요. 어느 분 말씀대로 방송 원투데이 할 거 아니니까, 그죠? 올해 더 잘 가기 위해서 저도 맨날 똑같은 이야기 뻐꾸기처럼 날리는 게 아니라 머리를 식혀서 다시 회전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돈다방 미쓰리 주 5일째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아쉽지만 돈다방 미쓰리 오래 가기 위해서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대신 주 5일 근무하니까 이틀 쉬니까 쉬는 동안 더 많이 머리를 비우고 더 많이 준비하고 그래서 더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돈다방 미쓰리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9월 20일 날 뵙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목요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